오늘이 이제 대한민국 옵션 만기 1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되게 돼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일이 된 그 시점서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으로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이 되게 돼요. 대한민국은 금융시장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대빵이 다음 주 금요일로 이제 선물옵션 만기가 다가오게 되고 맛배기로 이제 대한민국 시장을 좀 건드려 봤고 이제 더욱더 큰 돈을 건드리는 시장이 진행이 됐어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보게 되면 S&P 500 지수, 미국의 대형주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갖게 되는 빅스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 지수라고 불리게 돼요.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포감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이 빅스 지수의 수명주기를 보게 된다면 아까 말했었던 반도체 지수의 수명주기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수명주기를 보게 된다면 이미 상승의 생애는 2020년 3월에 종료가 되게 됐어요. 현재는 상승의 생애가 종료된 다음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밑에 있는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윤회의 과정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간에 이 붉은 선으로 나타낸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이승에서의 미련이 남았는지 정분이 남았는지 다시 여기서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을 만든 후에 다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을 하는 윤회의 과정이 종료되게 돼요. 근데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만기는 끝났지만 아직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어요. 변동성 주간이에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아직도 과거의 상승의 생애에서 맺었었던 인연의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그 님들을 보기 위해서 잠깐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위로 올라가는 현상. 얘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금융시장은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얘가 여기 끝까지 이번 시기에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이 지표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과거에 진행됐었던 최근에 진행됐었던 공개방송 내용 중에 채권 가격 지수를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왜 3월 초에는 공개방송에다 대놓고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추가 폭락이 나온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반등이 시작됩니다 라고 미리 말해놓고 왜 지금은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까? 말했죠. 말했는데 과거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 뿐 녹화 편집본 자료에 다 올라가져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누구도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가 없죠. 이미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대안, 얼터너티브스의 개념만 남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 자기의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것을 추구를 해야지 되겠죠. 더욱더 어떤 것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게 되는 것이 어, 모래밭에서 뭔가를 찾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 이미 다 정리된 내용을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와 같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만기 1이 되게 됐죠. 이번 주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제 대한민국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지수 변동 구간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분석을 드렸었죠. 어, 보게 되면, 어디 갔습니까?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녹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 누가 어떠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말했건, 어떠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 말했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했건, 말로써 뿐이 설명을 못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구분해야지 된다. 놀라운 것은 노벨 상까지 받은 사람이 말로만 말한 것도 분석하게 되면 100% 참여가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블로그에다가 공유를 드렸죠.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이제 공유를 드렸어요. 얘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11시 10분 기준으로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 365에서 370 미만 구간에서 지수가 이제 마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외국인이 개인을 사냥하는 사냥터가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유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장마감 기준으로 다시 이제 공유한 내용을 보게 되면 12월 10일 오늘 이제 장마감 기준으로 공유드린 내용이에요. 오전에 이제 분석한 바와 같이 이 365에서 370 미만 구간에서 장을 마감한 거 분석 내용이 맞았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370에서 372.5 미만 구간에 개인의 파란 숫자들이 또 배치가 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장마감 전까지 지수가 머물러 있는 중이죠. 그랬더니 367.5에서 죄송합니다. 367.5에서 370 미만 구간에 풋옵션 매도 포지션, 개인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격하게 증가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이 370에서 375 미만 구간에 장 마감이 다 돼 가는데 계속 여기 머무르니까 그 밑에 구간은 여기에 오지 않는다라는 베팅이 늘어나게 됐고, 그렇지만 이 구간 자체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노리고 있던 군침이 흐르는 사냥터였죠. 결국 장 막판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지수를 내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이와 같이 단 몇 초라도 30초라도 주가 지수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어느 구간에 위치시키지 못하는 작업력이라면 결국은 파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내가 가진 패를 빤히 보고 또 내가 어떤 베팅을 하게 되더라도 그 반대로 돈을 들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게임을 하게 되면 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와 같다. 결국은 개인의 폭망으로 장이 마감이 되게 됐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분석을 이와 같이 드렸지만, 이와 같이 파생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단기 변동성을 좀 추정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여기다 돈을 걸게 되면 단 몇 초 만에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하지 말자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평일에 밤 늦은 시간, 야근을 한 것과 같은 시간,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은 지속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